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이주호입니다. 파월 의장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장은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물론 혼조 양상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다우지수가 파월 의장의 발언과 함께 이 상승을 하면서 장중 한때 올해 수익률 플러스권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우리 시장이 기대했던 대로 그 평균 목표 물가치, 평균 물가 목표치라는 것을 제시를 하기는 했는데요. 공식적으로 도입을 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평가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밤사이 발표됐던 몇 가지 경제 지표도 시장의 발목을 잡지 않는 수준에서 나왔었는데 GDP 잠정치가 예상을 상회했다든지 그리고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예상치에 부합했다든지 지표도 시장에 방해되지는 않는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다만 이날 나스닥 시장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하락하고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조정, 여기에다가 넷플릭스와 달러트리 이런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나타나면서 나스닥 지수는 나홀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클로징 벨 나옵니다.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파월 의장의 잭슨 홀 연설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난 밤 사이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에서 시장은 오히려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찾아냈고요. 이 덕분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좋았습니다. 물론 지수의 움직임은 다소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처럼 이런 경기가 좋아질 때 반응을 잘하게 되는 다우지수는 상승을 보였고요. 반면에 나스닥 지금까지 언택트 관련주들의 주로 이루고 있는 이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 지수가 장중 한때 올해 수익률 플러스로 전환되기도 했고요. S&P 500 지수도 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은 이날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기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의장의 연설 내용을 정리해보면 지속적으로 낮은 물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연준의 새로운 전략은 유연한 형태의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준이 장기적으로 목표치를 2% 물가 달성으로 계속 지속하긴 하겠지만 연준은 평균 2%의 물가 정의 공식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다시 한번 풀어보자면 물가 목표치 2%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한동안 물가가 2% 위로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저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시장에다가 큰 시그널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시장 평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의 짐 크레이머는 파월 의장의 이 연설이 굉장히 놀라웠다면서 경제가 달리도록 그냥 놔두겠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됐던 지표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1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계속 100만 건 위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월가의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또 지난 2분기의 GDP 잠정치가 3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보치에 비해서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월가 예상치보다도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역시도 악재보다는 호재 쪽에 가까웠습니다. 자, 지난 미국의 7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도 5.9% 상승해서 월가 예상치 3.5% 상승보다도 상회하는 그런 기록을 냈는데요. 주택 시장이 계속해서 긍정적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값인데요. 지난 밤사이 금값은 1% 정도 하락했습니다. 경제 회복이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금리가 오르자 이것은 금값의 하락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의 연설 덕분에 장기간 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개선되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밤사이 큰 폭으로 올랐고요. 최근 들어서 이 실질 금리와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금값은
것은 금리가 오르게 되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금값은 지난 밤 사이에 0.89% 현재 선물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1,934.8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금리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단번에 0.7%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0.754%까지 급격하게 높아지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원유 가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가격은 지난 밤 사이에 0.8% 정도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했는데 이 허리케인 로라가 미국 걸프만 지역, 그러니까 원유 생산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걸프만 지역을 강타했죠. 자, 이런 것들이 원유 생산 시설을 이 생산 가동을 중단시키기 때문에 원유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는 원유를 정제하는 시설 그리고 원유를 사용하는 시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강타하게 된다면 이 사용하는 시설도 마찬가지로 또 이 조업을 중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유가의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선물 시장에서 0.8% 하락한 채 43달러 서단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과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자, 미국 증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자, 일단 지수만 봤을 때는요. 연준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환호했던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시장 반응 어땠을까요? 예, 일단은 어제 조금 뉘앙스가 나왔었죠. 어제 같은 경우 뉴욕 증시가 상승했었던 그 원동력, 오늘 새벽이 아니고요. 어제 새벽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었던 원동력은 오늘 잭슨홀 미팅에서 평균 물가 연동제가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했었죠. 예,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평균 물가 연동제라는 게 이게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2%를 목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2%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 목표를 달성하면 연준이 풀어놨었던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겠는가. 시장은 그런 것들을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연준은 2%를 하회했던 기간 동안 2%를 상회하는 것을 용인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언젠가 코로나19가 잠재되고 나서 물가라든지 인플레이션이 이제 올라가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2%를 넘는 것을 용인하겠다. 평균적으로만 2%를 맞추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그렇게 된다면 급격한 유동성 회수에 대한 우려감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제 뉴욕 증시가 상승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증시 격언에 있었죠.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증시 격언처럼 막상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뉴욕 증시에서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확인을 했기 때문에 증시가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증시에 있어서는 여전히 호재성 재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증시가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밤 사이에 나왔던 이제 경제 지표 한 가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100만 건을 또 기록했어요. 사실 몇 주 전에 저희가 그 100만 건 아래로 내려가면서 경제가 회복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다시 100만 건 위로 좀 올라오면서 약간은 좀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업수당 건수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에 있어서의 좀 바로미터가 되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좀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미국에서 나름대로 정점을 찍었다라는 시그널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100만 건 이상을 상회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늘어났다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요소다. 결국 여기에 시차를 좀 두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코로나19가 재창궐했을 때의 시기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미국의 주택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제 나온 재료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며칠 전에 나온 재료라 하더라도 주택 지표가 살아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 시차를 두고 실업에 대한 것들을 안정시킨다라고 본다라면 경제 지표는 일단 혼조세를 보이는 듯 하더라도 나름대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추세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지표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시장을 잘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좋습니다. 네. 어제 나왔던
그 금값은요, 사실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금값이 하락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떠세요? 금값 같은 경우 일단은 어제 오늘이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제는 금값이 상승했고 오늘은 금값이 하락했습니다. 이 금값이 금리에 지금 연동돼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지금 연준의 어떤 그 발언에도 연동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종합적으로 지금 금값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이례적인 현상이죠. 최근에 주식값도 올라가고 금값도 올라가고 무슨 얘기인가니 위험자산인 주식 가격도 올라가고 안전자산인 금값도 올라가는 이러한 이례적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목격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유동성 때문이죠.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고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일단은 현재 지금 그 연준이 평균 그 인플레이션을 맞추겠다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본다라면 유동성이 더욱더 풍부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인식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라면 금리가 또 하향 조정되고 달러 가치가 또 떨어지게 되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게 되면 안전자산으로 선호되는 금값은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금값 같은 경우 미세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현재 지금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재차 상승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꺾이지 않는 한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죠. 주식시장이 꺾이지 않는 한 금값 또한 다시 동반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의 접근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장님, 저는 사실 어제 파월 의장의 그 연설을 들으면서 이제는 시장 분위기가 좀 변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인데 어떻게 보세요? 예, 여전히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유동성에 대한 급격한 회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못을 박았죠. 우리가 지난달에 그 미 연준 발표에 있어서 특이사항이 없었다라는 게 시장에 조금 실망감을 자아내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연준이 지금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그렇게 폭이 넓지는 않은데요. 그러한 것들을 인식을 했는지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이 모든 것을 동원하겠다라는 과거의 발언을 다시 재차 확인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지금 가장 우려시되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무지막지하게 돈을 풀어놓은 상황인데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면 언젠가 이러한 유동성을 분명 회수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죠. 하지만 시장의 이러한 불식들을 이러한 좀 불안 같은 것들을 불식시켜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연준이 돈을 계속해서 풀어나가고 회수하지 않겠다라고 본다라면 이러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주식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주식시장에 있으니까요. 이러한 주식시장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라면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주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